톡 2부. 아, 네. 네, 아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의 끈끈한 파트너? 끈끈한 파트너, 우리 상여에서 종제비로 쓰고 하셨던 네네. 우리 유인가 어르신 저와 같이 그 상여 위에 올라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둘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둘이서 상여 보는 걸 뭐라 하죠? 갑자기? 듀엣은 노래 부르는 걸 듀엣이라 하잖아. 더블 MC. 더블 MC. 더블 MC. 더블 MC고 그 앞소리, 상여 앞소리. 이름이 따로 이거는 좀 다르니까. 네. 하여튼 같이 부르는 용어도 다르겠지. 파트너로서 같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캐스팅이 되셔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찍찍 소리 나는 거, 삑삑 소리 나는 거는 이것이 주로. 아이고, 방향이 저게 방향이 같아서 저 스피커하고 무슨 일이신가요? 네네. 아이고, 제 마이크가 삑 소리 나는 건가요? 지금. 왜 그러십니까? 네, 뭐 저희 방송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으면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 그 종제비 하셨을 때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거는 뭐 내가 거기에 그만큼 역할을 할 만큼 보탬이 된다라는 그것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때 그 상여 옷 입고 있어서 안 더우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런 거는. 아까는 안 올렸는데 왜 갑자기 마이크 3개 써서 그런가? 글쎄 그런지도 모르죠. 네, 조금 뒤로 뺄까요? 스피커를? 네. 지금 이 아스팔트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물이 필요하시면 다른 물 드릴게. 먹던 거요 그건. 먹던 거요. 뭐 샘을 드릴까요? 목마르세요? 네, 잠시만요. 물 하나 드릴게요. 해남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지금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네. 무슨 얘기했었지? 저 소감 물었는데 내가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보람스럽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스팔트에 항상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되셨는지 물어보려는 찰나였어요. 제가 처음에 시기 연도나 이런 거 기억을 잘 못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좌우지간 뭡니까? 안국 거기 안국동 거기서 시작할 때 그 안국 항쟁 거기 그때부터 참여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런 시민운동 안 하셨는데 그 이후로 시민운동 시작하셔서 이 부정선거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 전에는
보통 방송에서 하는 얘기나 등등 정보 관계자 지금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네.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충실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나 하는 일만 부지런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쭉 살다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면 뭐 4.19 때 같은 때 옛날에 네. 4.19 때 같은 때는 뭐 저는 그때 몇 살이었는지 잘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네. 어디로 방향 네. 네. 마이크를 제 거를 드릴까요? 아니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것 때문에 그런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어르신 말씀하실 때는 제가 끌게요, 마이크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그런 정보를 받을 만한 입장에도 있지 않았고 등등 해서 사실은 거기에 참여할 상황도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지나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아, 네. 예.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 노력도 안 했는데 그래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내가 감당할 만한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등등 하던 차에 지나면서 이게 내 맡은 내 일만 충실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나도 참여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계기가 다들 좀 조금씩 비슷해요. 예, 네, 계기는 예. 다를 수는 있지만 나오시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나오시게 내가 내 몫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몰랐을 때는 네. 빚진 마음, 그렇지. 몰랐을 때는 빚진 마음, 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뒤에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이것저것 바쁠 때는 또 참여를 할 시간도 어렵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나면서 내가 시작한 것이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 유튜브에서 일단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단톡 같은 데서 나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내가 골라서 올려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를 찾아서 골라서 하도 그 유튜브가 뻥이 많아서 나도 뭐 이것 봐도 뻥 저거 봐도 뻥 이거 도대체 볼 게 없어서 가짜뉴스가 많았죠. 예, 골라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그게 이제 차차로 인기가 올라가는지 정확한 단톡방이 한 60개 넘어가고 하니까 엄청 바빠요. 한 개만 골라서 60, 70개 한번 올리려도 한참 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리로도 나오시게 된 이제 나가게 된 첫 동기는 그때 당시 가짜 투표지 뭐 등등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황교안 사무실에서 전시를 한다. 거기 가면 이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잘 가니까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알만한데 그래도
그걸 보러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리가 어떻게 되나 그 보러 간다는 목적만이 아니고 거기 가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때 저 어르신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 재미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해주시고 질문을 하면 해주시고 이래야 언제 끝날까 하고 계속 듣다 보면 또 새로운 얘기 하시니까 끝이 없어. 예, 어르신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 또 무슨 얘기할까 머릿속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예, 딱 답변 간결하게 하시면 저희가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러시면 되세요. 네, 어르신 보니까요 재능이 정말 많으세요. 그 악기를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것 같아. 예,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드럼 치는 거 이렇게 좀 흉내를 내셨는데 드럼 치시죠. 하모니카 연주는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리고 그거밖에 없네 이상하게. 기타 하시고 그리고 노래는 정말 구성지게 잘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도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되니까. 아, 그냥 그 흥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여기서 해보고 싶고. 하면 되지님이 나왔는데. 하면 되지인데. 하면 되지님이 나왔는데. 하면 되지는.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면 되네. 얘기를 하나 둘면 또 너무 길어질 테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 음악 이론으로 배웠다기보다는 물리학 이론으로 배웠다라고. 그게 뭐냐면 그 원리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더 빨리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불어봐서 그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 땡땡땡이면 불어봐서 이렇게 그 음을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불어봐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모니카 이제 주로 그렇고. 네. 제가 기타를 배울 때. 네. 몹시 배우고는 싶은데 그걸 살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때, 신부름 가서 아는 집에 가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그 기타를 봤어요. 걸어놓은 거를. 남의 거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 지판이 쪼르륵 이렇게 칸칸이 있는데 저게 왜 이상하게 위는 넓은데 가면서 좁아졌네? 그럼 이게 대략 크기로 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첫째 칸이 몇 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몇 분의 1에 그 다음에서 다시 또 똑같은 몇 분의 1이면은 그 다음 칸이 될 거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 거고, 그런 거라고 보여서 성냥개를 거기다 내가 분질러서 거기다 쭉 재봤어요. 그랬더니 기타 줄 길이가 18개가 나와요. 그 재는 것이. 네. 그래서 집에 와서 18분의 1 마디 말씀하시는 거죠? 네. 플랫. 마디. 그래서 집에 와서 금을 해가지고 강철 철사를 매가지고 해보니까 짚어감 해보니까 개음이 나와요. 개음이 솔라 솔미. 그러면은 기타 줄이 6줄이 있는데 한 줄만 해가지고 한 줄로 했을 때 한 줄만 해가지고 근데 이제 6줄이 그 줄 간의 관계는 제가 모르죠. 지금도요? 한 줄만. 지금도?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처음에 한 줄만 음의 그 거리에 비례한 소리의 오르내림을 거기서 한 줄로 가지고 파악을 했다.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법 잘 치신다는 말씀이시죠? 언제 한번 저랑 같이. 아니요. 이제 너무 오래 앉혀가지고 이제 다 까먹었어. 녹슬은 기차길이 아니고 녹슬은 기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타라면 기타에 대한 예. 그 악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예. 다 두드려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도 그 장난감 그 피아노 가지고 막 치더라고 노래를. 네, 그런 원리네요. 그 아이의 심정으로 흥미를 가지고 관심 갖고 한음 그리고 난 주로 원리 쪽으로 네. 아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수준급으로 잘 부르시잖아요. 그거는 어려서 좀 배웠는데 그까지 뭐 저는 수준급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직은 저희가 듣기에는 워낙 잘 부르시네요. 별로 우리가 하모니카를 몰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거는 또 배우는 것도 좀 더 쉽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다지 배우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안 배워서 그렇지. 그렇지. 안 배우면 다 모르죠. 안 배우면 아니 배워도 어려운 게 있어요. 기타가 그렇고 네. 기타는 이게 단독으로 오케스트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6줄을 가지고 다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좀 한번 돌려보시죠. 너무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나요? 네. 그거밖에는 뭐 그다지 잘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어렸을 이것저것 때 조금 하는 거지. 이제 다만 이것저것 잘하니까 무슨 소리 듣는 거 아니야?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 조석권 데가 없다고 밥도 못 먹고 산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11가지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어렸을 때는 어디 고향이 혹시 어디신가요? 충청남도 천안군 네. 성환면. 그 성환이 옛날에는 개구리 참외가 유명했고 이글날은 이제 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당시는 우리 면에 목장이 사방 십리라 그랬어요. 4km지. 네. 목장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안에 별장이 있는데 이승만 별장이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소풍 갈 땐 그리 많이 갔죠. 그러셨. 네. 충청도 천안 같으면 강호시 선생님하고도 그렇게 안물 같은데?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오래 강호시 선생님. 충청도 분.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조금 느리시구나. 근데 하시는 것도 보면 꼼꼼하게 이거 하시는 것도 보면은 야무지게 하셔요. 그래서 계속 현수막을 계속 달고 계셔서 제가 그만하는 그것도 그렇고 기울도 그렇고 뭘 하도 어쨌든 하면은 야무지게 해야 되잖아요. 대충 하는 거 야무지게 잘 하셔요. 잘 하셔요. 그 이야기 해주세요. 저한테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가슴에 사무치거든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지,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야기 너무 구구절절 하지 마시고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구구절절이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6.25가 날 때 당시에 부르는 나이로 6살.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4년 좀 넘었겠죠.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물정이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민군들이 와서 우리 집이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집에 유성기 말하자면 전축의 전신 태엽감 와서 돌아가는데 고드판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그것도 있었고 또 그 기타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형제였었는데 그이들이 이제 치는 거였지.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 상당히 알려지기도 하고 한 큰 부자였는데
이 인민군들이 오면은 부잣집으로 찾아와서 네. 밥 해내라고 하거든. 아, 그냥 막 침입해서 밥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이 올 거다 그러니까 밥 해놔라. 그러면은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살당해요? 안 하면 쟤들 맘대로니까 답은 모르죠. 당해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매번 해냈구나. 그냥 해달라면 그냥 돼. 복종해야지. 네, 그 당시에 분위기가 또 있겠군요. 네. 그리고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온다라고 하면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옛날에는 불을 떼서 밥을 했기 때문에 아궁이 옆에 나무간이라고 있어요. 나무를 갖다 쌓아놓는. 집에 이불이나 이런 거를 얼른 갖다가 나무를 들치고 나무 밑에다 숨기는 거. 뺏어갈 만한 거 숨기는 거. 그거 먼저 해요. 올 것 같으면, 인민군이 올 것 같으면 온다 이제 소식이 하면 그냥 막 이제 숨겨놔. 그렇지.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네. 그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와서 밥 해주면은 이제 방에서 밥들 먹어. 네. 그 나는 어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야 밥 먹자고 나 데리고 들어가 같이 밥 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인민군하고 밥을 먹어봤지만 인민군이 나쁜 놈인지 어쩐지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 네. 그때가 뭐 6, 7살 그때 6살 뭐 5살 많으로 4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우리 개가 큰 게 막 지저대면은 시끄러우니까 쏠까요? 쏴! 땅! 하면 그냥 개가 뻐둥뻐둥 죽는 거 내가 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어린 마음이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부자니까 아주 표적이 돼가지고 와서 할아버지를 협박해서 저쪽 가랭이 놓은 나죠. 응? 네. 이쪽에 이제 저 밭대기 있는 거 놔줘.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6.25 많이 뺏겼나요? 6.25를 치르고 났더니 지나고 나니까 네.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자야 고구마 밥.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크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육사 2기생이었다는데 육사 2기면 박정희 동기요. 네. 2기생이었다는데 그때 와가지고 아마 6.25 때 집으로들 많이 보내서 그때 왔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못 가게 해서 못 갔는지 그건 뭐 잘 몰라도 이따가 인민군한테 잡히니까 살려면 부역을 해야 되거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잡아가서 그 뒤로 우리 입장에서는 제삿날도 모르고 장소도 몰라. 네, 아버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돌아가신 날짜는 모른다. 날짜만 모르는 게 장소도 몰라. 그래서 뭐 한때는 뭐 그냥 할아버지가 나를 잡아가지고 지낸 적도 있고 제사를. 그러면 아버님이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 시신도 못 찾은 거죠? 그렇지. 그 인민군들이 그 잡아간 게 그 군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잡아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징병을 하는? 인민군한테 잡혀가서 구역을 했는데
그쪽을 부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제 아군이 와서 다시 작동한 거지. 그게 돌아가신 거는 아군한테 돌아가신 거예요. 비극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거기에 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내가 지키고 싶은 나라지만 거기 군인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북에서 우리가 피난 내려온 식구들도 아니고 네. 현재 우리 아버지의 부모, 자식 다 있는 상황이면은 인민군한테 부역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간간히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지사에다 갖다 가둬놨는데 우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근방에도 아는 집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와서 뭐 유치장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안을 들여다 보면은 팔이 부러져 가지고 뒤롱뒤롱 매달려 있더래. 네. 그때 상황에 무슨 치료를 받겠어, 뭘 하겠어. 그리고 밥을 안 주니까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눈치 봐가면서 몰래 넣어주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주 열악한. 아니 그건 뭐 완전 뭐 지옥 같은 상태가 됐을 겁니다. 아니 그 뼈가 부러져서 매달려 있을 정도면은 그 고통은 뭐 그렇죠. 가벼운 거 아닐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들이 끌고 가서 인민을 위해서 싸우게 했으면 자기 군인이잖아요. 자기 군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인들을 좀 지켜주고 다쳤으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그래도 먹여가면서 싸우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 완전 그냥 그게 아니고 당시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인민군한테 부역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아군 쪽에서 부역했다는 이유로 가가지고 아군 쪽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날짜 장소도 모른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 결과적으로는 나는 빨갱이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되는군요. 거기 이제 정부의 보고를 좀 골라봤어요. 빨갱이 자식. 내가 해병대 입대를 했는데 보기에 멍청해 보이지 않고 장악하면은 어디다 좀 요직에다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이유가 내 신혼조회를 해갔다는 거야. 집에 와서 신혼조회를 해갈 때는 뭔가 써먹을 만할 거니까 신혼조회를 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직을 맡기든가 뭐 이제 중요한 거를 시키려고. 그 와서 보니까 빨갱이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나는 아주 어렸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통하나? 낙인을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건 안 통하고 와서 나는 그냥 말단 소총 소대서 봉병으로 그 군대식으로 말하면 박박히다 나왔지. 그리고 그 뒤에 또 거기서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면은 군대 가서 직책만 잘 가도 거기서 내 직업을 삼을 만한 기술도 배운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여행도 못 가. 여행도. 그 정도면은 어디 취직도 못 해.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낙인 완전 알갱이 자식이라는 그런 네.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완전히 네. 군대 가기 이전부터도 네.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는 알았지.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런 억울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네. 이런 조국에 대해서 원망도 있을 만한데 네. 어떻게 그거는 그 당시에 어쩔 수 당시에 없는 처리했던 사람들이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아우, 왜냐면은 네. 그 사람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좀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보고 뭐 등등의 이런 네. 수준이 아니니까 그랬을 것이고 네.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막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다는 거에 대해서 부자였다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질투심을 느끼고 네. 부자라면 잡아먹으려고 덤벼. 네. 요즘 좌파들이 똑같죠. 이 재벌 해체하려고 덤비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말단에서 이게 지금 좀 높은 데서 무슨 그 검토를 받고 행한 게 아니고 얕은 수준에서 처리를 한 걸로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보복심 같은 거에 의해서 그냥 다 말살이 됐다. 네. 그러니까 난 진짜 시골에 고향에 가면은 그 전부터 공부 못 시켜서 사람 버렸다. 아,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당히 뭐 돌아다니면서 동네 다니며 어렸을 때 노래도 하고 뭐 얘기시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좀 큰 놈이라고 봤는데 공부를 못 시켜서 아까운 놈 버렸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얘기를 국가의 많이 들었어요. 비극으로 네. 출세길이 막힌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런 사례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가가 막는다는 거는 예, 개인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진짜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외쳐도 누구 하나 알겠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장기간 우리 투쟁하고 있죠. 그렇죠. 국가가. 예,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진짜 이 어렵죠. 개인이 풀기는. 여기 안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원인은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차이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옳은 거거든. 네. 잘한 거거든.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애국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또 젊을 때 고초를 당했잖아요. 마음적으로도 몸이 아니게. 근데도 올바르게 성장을 하셨네요. 정말 힘성이 착하신 분. 너무 훌륭하시다. 네, 너무 훌륭하시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지금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깊이 더 하고 싶은데 지금 8시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더 진행할 수 8시까지밖에 저희가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예, 지금 또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그래도 또 뒤에 또 필요하시구나. 또 기회가 되면 오늘도 마술할 시간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무거운 전쟁기념 앞에서 6.25 동란 때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그 참장을 당하시고 그런 부분, 가슴 아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마술이라든지 또 잘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좀 무거운 이야기만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부정선거 자체 소재가 무겁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다시 빠지는데 예,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권호영 변호사님이 오세요. 예, 지난번에 강호 씨 그분께서 나 같은 사람 부르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1% 성공도 못하고 TVB 망하고 막
왜 유명한 사람 불러야지 막 이러셨어요. 네. 예. 네. 근데 저희가 네. 저는 그렇거든요. 평범하면서도 네. 예, 이렇게 나라를 그렇군요.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 발굴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네. 아톡을 준비한 건데 네.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네. 변호사님 뭐 교수님 이런 분들을 네. 다 무시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분들도 한 번씩은 초대를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권호용 변호사님이 네.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네. 네. 권호용 변호사님 모시고 네. 예, 네. 우리가 보통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한번 네. 우리 한번 짓궂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래야 되는데 또 그날이 또 날인만과 또 6.25 날이네요. 아, 네. 그래서 또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공개적으로 하면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맞아요. 말도 많고 네. 탈도 많은. 예. 그래서 너무 깊은 이야기는 네.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네. 예. 어쨌든 네. 예.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도 이렇게 조금 네, 추이를 네.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 예. 다음 주에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스페셜 네. 손님 특별 게스트를 초대를 하게 되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무도 안 나와 계시면 네. 곤란합니다. 예. 네. 우리 유튜버님들도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직접 방청해서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오셔서요. 네.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의 일상적인 삶, 평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네. 예, 직접 오셔서 확인하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네. 다시 뵙는 것으로 하고요.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르신. 네. 네네. 오늘 좀 아쉽지만은 또 다음에 좀 유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인걸 애국 어르신을 또 다시 모시도록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6월 25일 화요일 6시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앞 부정선거 척결 횃불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고경련 단장님과 함께 또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토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